안녕하세요. 한글 이천사를 강의하고 있는 현순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8강 상용구 활용과 매크로 자동 반복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상용구를 만들고 입력하는 거에 대해서 배우겠고요. 그 다음 글자 속성이 유지되는 상용구에 대해서도 알아보겠고, 상용구 편집 및 삭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용구 저장하고 불러오는 방법, 맞춤법 교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겠고요. 간단한 매크로를 만들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상용구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상용구에는 글자 상용구와 본문 상용구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상용구를 만들어서 글자를 입력을 할 때 아주 빠르게 상용구 단축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하게 되면 입력하는 내용을 빠르게 입력을 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일단 글자 상용구를 하기 위해서 단축키 컨트롤 F3을 누르든가 상용구에서 입력에서 상용구를 입력을 해서 상용구 내용을 클릭을 하시면 대화 상자가 뜨지요. 여기에서 내가 입력할 것을 하나를 선택을 해서 글자 상용구를 넣어야 될 것이기 때문에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하나를 상용구를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말은 지금 위에 없는 것으로요. 7을 한번 해볼까요? 7을 넣어서 본말에 들어갈 부분은 본말에는 입력해서 들어갈 날이 7 원문자를 입력을 하기 위해서 문자표를 불러와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 F10을 누르면 이렇게 문자표 입력할 수 있는 창이 뜨지요. 여기에서 7을 골라서 선택을 해서 넣기, 이렇게 하면 본말에 이렇게 입력이 되었지요. 설정 누르면 7에 7번이 글자 상용구로 등록이 되었습니다. 등록이 되었으면 그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을 해서 넣기를 하면 지금처럼 입력이 돼서 본문에 문자 상용구가 입력이 되죠. 이렇게 입력을 하기 위해서는 상용구를 빠르게 입력하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7이라고 하는 상용구를 만들었기 때문에 7을 입력을 글자를 7을 입력을 한 다음에 Alt I를 누르면 바로 이렇게 상용구로 바뀌어지죠. 내가 원하는 것이 상용구에 등록이 되어 있으면 아까 1도 있었죠. 1 누르고 Alt I 이렇게 상용구로 바로 입력이 가능하게 됩니다. 이러지 않고 상용구에 등록한 거에서 불러다가 이렇게 입력할 수도 있겠고, 아까 처음에 한 것처럼 입력해서 상용구에 가면 상용구 내용을 보시면은 입력되어 있는 상용구들이 있죠. 이렇게 상용구 등록되어 있는 것들을 골라서 넣기를 해도 마찬가지가 입력이 되겠지요. 단축키를 이용해서 7을 넣고 Alt I를 눌러서 이렇게 입력을 해도 되고요. 이렇게 상용구는 빠르게 단축키 하나만 이용해서 상용구들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문자 상용구를 만들어 보았으니까 이번에는 문단 상용구, 본문 상용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상용구는 문자 상용구, 글자 상용구와는 달리 글자 속성까지도 다 유지한 채 등록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글자 속성까지 다 본문 내용을 입력할 때 비교적 문장이 긴 것도 긴 문장의 내용이 문자 속성까지도 전부 상용구로 등록을 함으로써 상용구에서 빠르게 입력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와 같이 한글 2004를 배워보자 라고 하는 문장을 상용구로 등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글자 모양을 없이도 등록이 되겠지만은 글자 모양까지 체크를 해서 하고 싶다 그러면 글자 크기나 글자 색이나 글자
글자체까지도 지금 형광펜 한 거는 없애고요. 글자색을 넣고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요. 궁서체로 바꿔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문자들을 하나의 상용구로, 본문 상용구로 입력을 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상용구로 등록할 것을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한 다음에 단축키가 Alt I입니다. Alt I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상용구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오죠. 이렇게 등록할 수 있는 창이 나온 상태에서 준말을 길게 할 필요 없이 한이라고 하는 것으로 등록을 한일이라고 등록을 해보도록 하지요. 그리고 설명은 뒤에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이렇게 입력이 될 거고 글자 속성까지 유지한다는 곳에 클릭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본문 상용구에 등록이 되죠. 이렇게 뒤에 글자 속성 유지하지 않음 이렇게 클릭을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만들어 놓은 문자만 글자 상용구에 등록이 되죠. 이렇게 우리는 본문 상용구를 등록을 할 거기 때문에 글자 속성 유지에 체크를 하고 등록을 누르면 자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 상용구로 입력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문자 본문 상용구로 한일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등록을 했기 때문에 한일이라고 쓰시고요. 상용구로 변환하는 Alt I를 누르시면 바로 변환이 되죠. Alt I 이렇게 누르면 바로 변환되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본문 상용구를 이용을 해서 글자의 속성까지도 유지한 채 전부 상용구로 만들어서 또 그 상용구로 만든 것을 입력하는 방법까지 해보았습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상용구들은 이 상용구로 등록한 내용 자체를 상용구 파일 확장자가 ID5로 되어 있는 파일로 저장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저장된 파일을 불러다가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상용구 대화상자에서 상용구를 우리가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하기 위해서 상용구 대화상자를 불러와야 되겠죠. 입력해서 상용구 내용 클릭하면 대화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본문 상용구로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한일이라고 하는 이것을 네, 여기에서 본문 상용구는 이렇게 따로 아이디어 파일로 저장이 되는 아이콘이 없어서 안 되겠고요. 글자 상용구를 다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저장을 하기 위해서 클릭을 해서 선택을 해서 여기 저장하기 아이콘 보이시죠? 저장하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 내가 저장할 곳이 위치를 강좌 제작에 여기다가 상용구 파일은 아이디어 확장자로 저장이 되죠. 그래서 한일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은 상용구를 불러다가 이제는 써봐야 되겠죠. 이렇게 불러올 때는 여기 아이콘 띄워넣기 아이콘이 있습니다. 여기다 선택을 하게 되면 제가 아까 저장을 한 1.id오로 저장해둔 이 파일이 보이시죠? 이것을 열기 하게 되면 자 여기에 지금 아까 있었던 글자 상용구로 이 파일을 아이디어 확장자 파일로 저장을 했던 것들이 전부 불러와서 다시 또 여기에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보이실 수 있죠. 이렇게 불러다가 쓰시면 되겠습니다. 상용구들은 파일로 저장을 해두었다가 필요할 때 꺼내다가 쓰시고 다른 곳에 디스크에서 담아뒀다가 쓰셔도 되죠. 자, 지금 이것처럼 이렇게
2개씩 다 들어있어서 이제 또 불필요하게 된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거를 삭제하는 방법. 상용구를 등록된 거를 삭제를 할 때는 이렇게 지우기, 지움, 이렇게 지우기, 이렇게 지움, 이렇게 해서 지우면 되겠고요. 수정을 하고 싶을 때는 상용구 편집하기 클릭을 해서 본말을 3이라고 하는데 본말을 3을 다시 바꿔서 더 입력을 하고 싶다. 컨트롤 F10을 눌러서 단축키를 눌러서 동그라미가 있는 네모난 모양의 원문자로 갖다가 넣어보도록 하죠. 넣고 3이라고 하는 것을 31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 자, 그러면 이렇게 편집도 가능하죠. 이렇게 바꾼 것은 또 바꾼 대로 넣기를 누르면 자, 이렇게 지금처럼 바로 이렇게 입력이 되는 거 보이시죠? 수정한 방법대로. 이렇게 수정도 가능하고 편집도 가능하고 삭제도 가능하고 그리고 아이디어 파일로 저장을 했다가 상용구 파일을 불러다가 쓰기도 가능합니다. 네, 이번에는 빠른 교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른 교정에 등록을 해놓고 빠른 교정 내용을 자기가 맞는 수정하는 방법으로 수정이 하기 편하게 빠른 교정을 내가 입력을 해서 등록을 해놓고 교정 내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인데요. 우선 도구에서 빠른 교정 보이시죠? 이전 빠른 교정 내용을 클릭을 합니다. Shift F8이죠. 눌러서 지금 여기 빠른 교정 사용자 사전이라고 하는 탭에 가서 보시면은 지금 뭐뭐를 한 칸 띄고 르를 한 거를 바로 붙여서 조사들을 붙여서 하는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좀 틀리기 쉬운 것들을 뭐뭐 할 수 있습니다를 리을 한 칸 띄고 수 있습니다. 이게 맞죠? 그러니까 맞는 말로 이렇게 다 고쳐 놓을 수 있는 맞는 말로 다 고쳐져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도 내가 또 여기에 없는 것을 또 추가를 하고 싶다. 이렇게 뭐 희희낙낙을 희희낙낙으로 이렇게 맞는 말로 바꿀 수도 있고 우리가 자주 틀리기 쉬운 말들을 기본적으로 입력이 되어서 빠른 교정 사용자 사전에 들어있는데요. 지금 내가 또 등록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는 등록을 하는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요. 빠른 교정 추가하기. 그러면 틀린 말은 무궁화 꽃이라고 적혀 있는데 맞는 말을 무궁화 한 칸 띄고 꽃으로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입력을 한 다음에 추가를 누릅니다. 자, 추가라고 누르면 이 가나다라 순으로 정렬이 되기 때문에 미음 있는 자리에 가서 입력이 되었죠.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는 것을 이제 교정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빠른 교정을 어떻게 교정이 되는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은 닫고요. 자, 무궁화 꽃이라고 입력을 해서 스페이스 바를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간단하게. 그리고 한글이라고 하면 아래 한글로 해서 입력이 되도록 한글과 컴퓨터 이거는 맞는 말이네요. 한글과 띄어쓰고 컴퓨터라고 등록이 되어 있으며 이렇게 붙여주고 있죠. 틀린 글은 이렇게 빠른 교정에 등록되어 있는 대로 고쳐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틀린 글을 썼을 때는 글을 쓴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 번만 눌러주면 빠른 교정으로 교정시켜주고 있죠. 한글 2004에서 자동으로 빠른 교정으로 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등록을 해놓고 쓰셨으면 여러분이 편하게 편집이나 이런 거 하실 때 쓰기 편하겠죠.
지금 이렇게 빠른 교정도 저장을 해두고 파일로 저장을 해두고 불러다가 쓸 수가 있는데요. 처음에 상용구 저장을 해서 파일로 저장을 해서 불러와서 쓰는 것처럼 이렇게 빠른 교정도 파일로 저장을 해놓고 쓸 수가 있겠습니다. 한번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도구에서 빠른 교정의 내용을 열어서 여기에서 지금 이 내용들을 전부 저장을 하기 위해서 저장, 빠른 교정 사용자 사전전을 자체를 저장을 하기 위해서 확장자가 QCR이라고 하는 확장자로 저장이 됩니다. 여기서 강좌 제작에 가서 제가 한글 빠른 교정이라고 써놓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죠. 네, 저장을 했습니다. 이렇게 저장을 했으면 끼워넣기 빠른 교정 불러오기를 누르면 보이시죠? 이것이 보이는데 이것을 열기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현재 데이터에 끼워 넣을 건지 덮었을 건지를 물어보고 있죠. 지금은 우리가 있던 것을 그대로 했기 때문에 끼워 넣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반복이 돼서 두 번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데이터에 덮어쓰기를 해야 되겠지요. 보통 불러올 때는 끼워 넣기를 하겠죠. 이제 제가 취소를 하고 여기에 있는 것들을 전부 없앤 다음에 한번 해보도록 하죠. 취소. 지금 여기에서 교정사전에 있는 것들은 전부 삭제할 수가 있습니다. 선택을 해서 내가 선택을 해서 수정도 할 수 있고요. 교정 지우기, 지움, 저장을 했기 때문에 저장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거를 다시 또 하려면 힘들기 때문에 다 저장을 한 상태에서 지우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선택이 Shift로 해서 모두 선택이 되지가 않기 때문에 하나씩 삭제해야 되는 이렇게 번거로움이 있죠.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워서 모두를 지웠다고 했을 때 여기는 아무것도 없겠죠. 그러면 뭐 2004 파일을 새로 깔았거나 2004를 프로그램 자체를 새로 깔았거나 했을 때는 내가 빠른 교정에 등록해 있던 것들이 전부 사라지겠죠. 그랬을 때는 지금처럼 저장을 해 두었으면 불러다가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불러다가 빠른 교정 요거를 열기 해서 덮어 쓰겠다 해서 설정을 하게 되면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게 현재 데이터를 저장하지만 사라진다고 하죠. 우리는 저장을 해뒀기 때문에 저장을 안 해도 되겠죠. 이렇게 해서 했으니 지금 다시 또 모든 것이 제가 아까 삭제해서 없앴던 것들도 전부 나타나 보이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빠른 교정 내용도 파일로 저장을 해두고 불러다가 쓰기도 하시고요. 그리고 편집도 하고 삭제도 하고 하면서 내가 필요한 그 빠른 교정 사용자 사전을 직접 만들어서 교정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요, 저번 시간에 매크로 표에서 표 셀에 있는 셀 내용들을 계산하는 식에 있어서 매크로를 이용을 해서 빠르게 계산식을 매크로로 반복하는 방법을 해보았었죠. 그것처럼 지금 매크로를 이용해서 하는 방법을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가 각 시스템에 따라서 좀 안 되는 컴퓨터도 있고 그러니까는 안 되더라도 한 번 더 해보시고 똑같이 매크로를 배워두면은 익혀두면은 실생활 속에서 표를 작성할 때라든가 계산을 할 때라든가 문서 편집을 할 때 매크로가 시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단축을 해주기 때문에 확실하게 좀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제가 매크로로 이거 등록을 시킬 것이 이 셀 두 개를 이렇게 이 셀 두 개씩 위아래 셀 두 개씩 합치는 것을 매크로로 등록을 해놓고 간단하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금 셀을 두 개씩 합치기 위해서는 여러 번 반복을 해야 되겠죠. 여러 번 해야 되는 반복을 한 번에 하기 위해서 제가 매크로를 실행을 해서 매크로에 등록을 한 다음에 바로 매크로 실행을 해서 한 번에 해결하는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크로를 실행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셀이 선택된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하면 셀 하나가 선택이 되죠. 이렇게 셀 하나가 선택된 상태에서 매크로를 이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매크로 시작 단초가 Alt B였죠. Alt B를 클릭을 하게 되면은
매크로를 어디다가 등록을 할 건지, 자, 이렇게 매크로 9에다가 한번 등록을 해보도록 하죠. 매크로 9에다가 Alt 9예요. 단축키가 정의를 내렸습니다. 정의를 내리면, 자, 이렇게 매크로 기록 상태가 되죠. 이렇게 매크로 기록 상태가 됐을 때는 단축키만을 이용을 해서 해야 됩니다. 마우스로 조작이 된 거는 매크로에 기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마우스로만 조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셀 2개를 선택하는 거를 마우스로 선택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있는 셀 하나가 선택이 되었으니까 또 아래의 셀도 2개 복수 선택이 되어야 되겠죠. 셀을 선택하기 위해서 지금 위에 컨트롤을 선택을 해서 하나 선택이 해져 있고, 지금 이렇게 된 상태에서는 아래 화살표만 하나를 더 클릭을 하면 이렇게 되면 2개가 선택이 되죠. 아래 화살표를 입력을 했어요. 이 아래 화살표를 넣으면 2개 위아래 셀 하나가 2개가 동시에 선택이 되었어요. 그러면 2개가 선택이 된 셀을 합치기 위해서 단축키로 눌러야 되기 때문에 그 단축키가 M입니다. 2개로 합치는 단축키가 M이니까 알파벳 M을 누르겠습니다. 이제 단축키 M을 누르면 이렇게 2개가 셀이 합해져서 커서가 깜빡이는 것이 보이시죠? 이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커서가 우측 버튼으로 우측 셀로 이동하도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측 화살표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우측 셀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 F5를 한번 누르면 선택이 되죠. 선택된 상태에서 우측 화살표 키를 방향키를 누르면 다음 셀로 이동이 되죠. 이렇게 이동이 된 상태에서 다음 셀 상태로 돌아왔으므로 이 기록을 끝내야 되겠습니다. 이제 처음 초창기에 셀 하나가 선택된 상태에서 시작된 그 상태가 되었죠. 그래서 이것을 Alt B를 눌러서 실행을 마치도록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한번 실행을 해봐야 되겠죠. 네, 다시 한번 그 매크로에 설정한 것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하실 때 굉장히 단축키 하나를 잘못 누르는 거에 따라서 실행이 되고 안 되고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빨갛게 선택이 되는 것이 보시면 컨트롤을 눌러서 선택이 되면 빨간 선택이 되죠. 이렇게 빨간 선택이 된 거하고 그냥 F5를 눌러서 회색 상태로 선택된 거하고는 틀리지. 이렇게 이동만 할 수 있는 상태가 되지만 빨갛게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눌러서 빨갛게 선택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방향키를 누르면 동시에 아래로 선택이 되고 있는 상태하고 틀리기 때문에 이거를 정확하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커서가 깜빡이는 상태에서 컨트롤 선택을 하겠습니다. 선택한 상태에서 지금 빨갛게 된 상태에서 매크로를 실행을 하겠습니다. Alt B를 눌러서 매크로 9 정의를 눌렀어요. 빨갛게 시작을 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빨갛게 시작을 했으면 화살표키로 아래로 하나를 더 선택을 하면 2개가 복합적으로 셀 선택이 되지요. 이 상태에서 M을 눌러서 셀 합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 F5를 누르면 선택이 되죠. 셀이 빨갛지 않은 상태 선택. 그러면 지금 빨갛지 않은 선택일 때는 우측으로 누르면 셀이 이동하죠. 셀이 이동만 해서는 안 되고 셀이 선택이 빨갛게 돼야 되기 때문에 빨갛게 선택되기 위해서 F5를 한 번 더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빨갛게 되죠. 이렇게 빨갛게 선택된 것이 매크로 기록을 하는데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빨갛게 되는 것까지 F5를 한 번 더 눌러서 이렇게 빨갛게 된 것까지 되었으면은 이제 기록을 멈추면 되겠죠. 자, Alt B를 눌러서 기록을 멈췄습니다. 그러면 이제 매크로 기록이 끝났으므로 기록을 이제 실행을 시켜서 매크로를 활용을 하면 되겠죠.
이제 매크로를 한 번만 반복을 할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을 하기 위해서 단축키는 Alt Z지만은 이제 매크로 자동 반복을 여러 번 해야 되기 때문에 Alt Z라고 단축키를 이렇게 눌러서 제가 컨트롤 Z를 눌렀네요. 네, 이 상태에서 Alt Z를 눌러서 이렇게 Alt Z를 눌러도 되고요. 아니면은 단축키를 모르시는 분들은 도구에서 매크로 있죠. 매크로에서 매크로 실행 Alt Z 보이시죠? 이것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매크로 9를 우리가 지금 아까 등록을 했기 때문에 매크로 9에 선택이 돼서 매크로 반복을 몇 번 할 것인지 지금 보면은 한 번, 두 번, 몇 번 할 것인지 세어봐서 자기가 뭐 7번을 할 것인지 8번을 할 것인지 결정을 원하는 방법대로 결정을 내려서 8번을 하겠다 했을 땐 반복 횟수를 적어서 실행을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바로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일곱, 8번을 실행을 해서 그 다음 커서에 가 있는 것이 보이시죠? 이렇게 셀 합치기를 이용을 해서 매크로로 등록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면은 이 셀 합치기를 여러 셀을 같이 해야 될 경우에는 어때요? 매크로로 단순하게 몇 번 횟수만 지정을 해주면 매크로로 지정된 횟수만큼 빠르게 반복을 뭐 1초도 안 걸리죠. 그렇게 해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도 절약이 되고 노력도 절약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도 공부를 같이 해보았는데요. 상용구 활용과 매크로 자동 반복하는 기능 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공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